자, 41번 흡수식 냉동 설비에서 1일 냉동 능력 1톤의 산정 기준은, 자, 우리가 이 법적으로 어떤 냉동 능력이 어떤 산정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원심식 압축기, 하나는 흡수식 냉동 설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식 냉동 설비는 1시간 입열량 6640kcal에 1일의 냉동 능력 1톤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일단 4번이 되죠. 6640.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RT로 보게 되면 1RT 자체가 3320이죠. 그러면 6640이라는 것 자체가 2RT. 냉동 능력으로 보게 되면 2RT가 됩니다. 그죠? 2RT가 되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심식의 경우는 전격 출력 1.2kW. 그죠? 이 열량으로 환산하면 1300 정도? 그 정도 나오나요? 하여튼, 그 정도, 1030 얼마인가?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심식 압축기와 흡수식 냉동 설비. 그래서 열량으로 하면 6640kcal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2번 고압가스 특정 제조 시설에서 배관이 도로 및 매설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이제 일단은 그대로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우리가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도로의 경계까지는 2m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1m가 되겠죠? 1m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한다. 기준은 1m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43번 시아나수소를 용기에 충전한 후 정치해 두어야 할 기준은 정치죠.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충전하고 나서 일정 시간 동안 가만히 놔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아나수소 자체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정치를 한다. 왜 정치를 하느냐? 우리가 이게 중화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래서 60일 동안 보관하고, 그죠? 60일이 경과하고 나면 용기를 교체하는, 그런 게 이제 시아나수소죠. 그래서 나오는 게 60일이라는 어떤 그런 문제. 그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중화폭발, 시아나수소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화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정치해두는 기준은 24시간 4번이 되겠습니다. 44번 LPG 사용시설에서 충전 질량이 500kg인 소형 저장 탱크를 2개 설치하고자 할 때 탱크 간 거리는 얼마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가? 자, 이거는 액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 소형 저장 탱크 설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전 질량이 1000kg 미만일 경우 0.3m 이상이 되겠고요. 1000kg 이상, 3000kg 미만의 경우는 0.5m 이상이다. 그래서 현재 500kg이기 때문에 0.3m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45번 가스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최적 판매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다음 중 중량 판매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기간이 나오고 있죠. 보기는 전부 다 몇 개월 이내 기간 동안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기간 자체는 보기 해설해 보시면 우리가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임시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6개월 이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46번 수소의 품질검사에 사용하는 시약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품질검사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피로카롤 용액 또는 하이드로설파이드 시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2번에 피로카롤 용액 시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의 경우는 동아모니아 시약, 아세틸렌의 경우는 발연황산 브롬 시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47번 과가스 특정 제조 시설에서 저장량 15톤인 액화산소 저장 탱크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설명 쭉 읽어보시면 틀린 내용 자체가 뭐냐면, 자, 3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저장 탱크 외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 이상의 우회 거리를 유지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가스 설비나 저장 설비의 경우는 이 내용이 맞다는 거죠. 그렇지만 가연성 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 설비 또는 저장 설비는 8m, 그죠? 그래서 지금 액화산소 저장 탱크이기 때문에 얘는 8m의 우회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만큼 의미가 화재 위험성이 크니까 거리를 더 띄워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48번 수소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수소의 성질에 대한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중이 약 0.07 정도로 공기보다 가볍다. 그러니까 비중이라는 것 자체가 비교한 어떤 중량값인데, 그 기준이 뭐냐? 우리가 가스의 경우, 기체의 경우, 기체 같은 경우는 기준 물질이 공기죠. 공기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공기의 무게가 29g, 약 29g이고요. 수소는 2g이죠. 그렇게 비교를 해서 비중은 0.07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공기보다 가볍다. 맞습니다. 그죠?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죠. 2번에 보면 열전도도가 아주 크다, 아주 낮다, 이렇게 되어 있어 틀린 내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열에 대해서 불안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용계 색상은 주황색입니다. 그죠? 주화색이 아니고 주황색. 용계 색상은 주황색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49번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이제 설명을 쭉 읽어보시면 틀린 것은 3번에 가스 온수기를 목욕탕에 설치할 경우 배기가 용이하도록 배기통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밀폐된 공간, 목욕탕이라는 것은 우리가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은 질식의 위험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용 공기가 연소를 하면서 온수기 자체가 연소를 하면서 실내의 공기를 소모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질식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온수기 자체는 우리가 급기와 배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산화탄소, 배기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니까 이걸 빼는 게 필요하고요. 연소용 공기인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급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목욕탕 같은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는 설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배기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의 설명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50번 용접 결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언더컷, 자, 모재와 비드 경계 부분에 홈이 파이는 결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비드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이게 비드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 말 그대로 지금 비드는 결함이 아닙니다. 그죠? 비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접한 용착 금속의 모양이다. 용접하고 나면 그 용접부의 모양을 우리가 비드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비드 끝난 부분에 이렇게 파이는 현상, 이렇게 파이는 현상을 우리가 언더컷이다. 자, 이거는 전류가 높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피트, 이렇게 되죠. 용접부 바깥면에 나타나는 작고 오목한 구멍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오버랩은 표면이 융합되지 않고 덮여 있는 것. 그러니까 전류가, 이 오버랩과 언더컷은 전류가 얘는 낮아서 발생하는 현상이 오버랩이고, 언더컷은 전류가 높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래서 언더컷은 높지 않고 위에 그냥 얹혀져 있는 현상, 그것을 우리가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드라는 것은 우리가 결함이 아니고 용접하고 난 외관, 이것을 우리가 비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1번 공기 중에 누출되었을 때 바닥에 고이는 가스로만 알된 것은, 바닥에 고인다는 것은 이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그죠? 그래서 공기의 무게는 29g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벼운 걸 찾아보면 됩니다. 우리가 프로판 같은 경우는 LPG 주성분,
이렇게 되죠. 프로판. 자, 탄소가 3개 있으니까 12g 3개 36. 그러면 이건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죠? 이건 맞다는 거죠. 그러면 에틸렌. 자, 가볍죠? 아세틸렌. 가볍습니다. 그죠? 탄소가 12짜리가 2개가 있으니까 24. 그 다음에 요건 4. 그죠? 요거는 2.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가벼운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 에틸렌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죠. CH4 메탄입니다. 그죠? 이 가볍습니다. 가볍지만 가볍다는 거죠. 그죠? 염소는 71g으로 무겁습니다. 그죠? 이건 맞죠? 틀린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지금 암모니아. 염소는 지금 무거운 거니까 아까 암모니아는 뭡니까? 14에 3, 17. 그죠? 가볍죠? 암모니아는 가볍습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포식에는 COCl2 이렇게 되죠. 그래서 99. 이건 무겁습니다. 근데 암모니아가 아닌 거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4번. 부탄, 염소, 포스겐. 자, 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2번. 고압가스 저장 탱크 및 처리 설비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이제 설명 자체를 쭉 읽어보시면 틀린 설명은 2번에 저장 탱크실, 처리 설비실에는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되 출입문은 공용으로 한다. 출입문은 각각, 그죠? 각각 따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실로. 그죠? 그래서 2번에 설명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밸브가 돌출한 용기를 용기 보관소에 보관하는 경우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용기의 내용적인 기준은 자 뭐냐면 기본적으로 용기가 넘어졌을 때 밸브나 이런 것들이 파손이 돼서 가스가 누출되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소형의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기 내용적이 5리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5리터 미만의 경우는 넘어졌을 때 손상이 방지되는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54번 내용적 50리터의 용기에 프로판을 충전할 때 최대 충전량 이렇게 되겠죠. 충전량 자체는 우리가 뭡니까? C분의 V죠. 충전정수 C분의 V 내용적 그죠. 그래서 프로판의 충전정수는 2.35고요. 내용적 50리터 그죠. 그래서 C분의 V 이렇게 되겠죠. 21.27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5번 고압가스 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관과의 수평거리 얼마 이내에서는 파일 받기 작업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가? 자, 지금 보시는 파일 받기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건물이나 건축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울 때 기둥을 박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죠? 땅이 이제 어느 점 이하로 되는 어떤 그 깊이까지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거, 기초를 세우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깊이까지 세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받기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배관, 그죠? 이 배관이 이렇게 있을 때 손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관과의 수평거리 30cm 이내에는 파일받기를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3m 기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6번 고압가스 충전 등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이제 쭉 읽어보시면 틀린 설명은 4번에 우리가 시아나수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아나수소는 충전한 후에 90일이 아니고 그죠?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용기에 옮겨서 충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화폭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용기에 충전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57번 액화가스의 저장 탱크 설계 시 저장 능력에 따른 내용적 계산식으로 적합한 것은 자 우리가 액화가스 저장 능력 산정식 이렇게 나오면 W 보통 이 식이죠. W는 0.9 dV. 그죠? 그래서 D는 뭡니까?
비중, V는 최저. 그죠? 그래서 0.9라는 것은 이제 90% 저장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기에서는 V를 구하는 형태로 식이 나왔으니까 W를 뭡니까? 0.9D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의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설의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통상 우리가 액화가스 저장 능력 산정식은 0.9dV입니다. 그죠? 다만 소형 저장 탱크의 경우는 0.85.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0.85로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소형 저장 탱크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에서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8번 고압가스 운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 설명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지금 보기에 설명했을처럼 산소 탱크 내용적은 16,000리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경우는 18,000리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초과 금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독성가스는 12,000리터 초과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59번 염소 누출에 대비해서 보유하여야 하는 제독제가 아닌 것은, 자, 제독제 우리가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암모니아 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염소하고 물은 반응해서 우리가 염산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지금 암모니아 수 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나머지 3개가 우리가 염소 제독제입니다. 그죠? 3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0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주택은 제 몇 종 보호시설로 분류가 되는가? 자, 요거는 주택은 제2종 보호시설이죠. 답은 3번 제2종이